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 때문에 물질 접은 지 어느덧 5일째다. 오늘은 과연 물질을 나갈 수 있을까? 날이로구나만. 걸어두었던 태왁을 집어들고 할머니가 물질 채비를 서두른다. 척하면 삼천리라고 아침 날씨만 보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할머니의 생채시계다. 구덕 가득 망사리와 물옷, 태왁을 챙겨서 길을 나서는 할머니. 마치 누가 소집이나 한 것처럼 골목 거기마다 동네 해녀들이다. 간만에 물질을 나가게 된 까닭에 소풍 온 듯 모두 즐거운 얼굴이다. 조용하던 불턱이 기운찬 자맥질처럼 깨어난다. 양자임 할머니도 간만에 물질이 무척 설레이는 모양이다. 동네 해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 동네 해녀들 중 가장 연장자인 양자임 할머니. 과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질도 잘 나고 기운도 세고 이제 아기도 하영 낳고 아기도 하영 낳고 진짜야 보통 벗어진 할머니다. 저나 강철형 일름 주면 밥 줬들 말이거든. 쎄 강철 아주 강하게 놀아마심 강하게 이 강철형 거거도 강철인데 이거 못 들어가는 요디 여가 있으다 이디 돈요 이 지금 이대강 들어도 나 하나도 거짓말 아닙니다. 그여에 우리는 어떻게 겨울에 지금은 좀 더 사사 토슬 해경했구만은 그전에는 동지서들의 토슬 해경했었다. 88년 전에야 경험은 눈이 모아서 와서 우리는 그예일 못 가도 이 할머니는 그 톨강 비용 빨리 전해라 우리는 헐수시 겉에서 전해고 망세다만 끌어내고 그러니까 나 생각에 강철 온몸이 부서져라 죽도록 일만 했다. 밭일 바닷일 할 것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별명이 쇠할망이다. 강철 같다고 억척스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다. 훈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짠한 이름이다. 그런 말은 들을 땐 기분이 좋다고도 아니여. 예 맞습니다. 이처럼 그형 거라가나 나가 그처럼 거망 잘 살아계시면 하지만은 못 살고 거나 이제 다 이제 나 살아온 인생은 질 험먹에 살고 이처럼 거는 이런 강서지 학은 거여 허여도 나가 생각에 하도 건강하기 때문 이런 말. 오늘도 70여 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바다로 간다. 상군 잠수였던 어머니의 자맥질을 보며 물질을 배웠던 양자임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도 그리고 할머니도 온 동네가 다 알아주는 상군 잠수였다. 이 동네에서 나서 이 바다에서 물질을 배운 까닭에 마치 손바닥을 보듯 바다밭을 훤히 꿰일 정도였다. 한창 때는 이 바다밭도 좁아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멀리 강원도 원산까지 출가 물질할 정도로 물질에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어느덧 80이 넘은 나이. 마음은 깊은 바다를 넘나들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 할머니의 물질 터전은 이제 할망바다다. 사실 10년 전부터 가까운 할망바다도 힘에 부쳤다. 몇 리 안 되는 바닷속을 자맥질하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힌다. 바닷길이 저승길인 해녀들에게 있어 숨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지만 하루하루가 예전만 못한 요즘 숨비 소리조차 버겁다. 하지만 집안에 있다 한들 가슴속 시름이 나아질 리 없다. 발작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밀려드는 자식 생각. 가슴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다. 쇠할망이라도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통이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한 명도 아닌 4명의 자식을 앞서 보낸 어미의 심정.
물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바다를 찾는다는 할머니. 한때 생과 사를 넘어야 하는 고난의 바다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버린 바다. 70여 년 이 바다가 있어 자식 키우고 험난한 세월 위로받을 수 있어 행복했다. 이두랑령 놈들 방 나고 빌고 웃고 영 허영까지는 하는 영 댕갑지 난 부대 허영 돈 번 걸로 이제 걱정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럼 갚을 것만 나무 신걱정해. 이 저기도 집이 낮으면 학은 생각이만 하고 거기로 영 모든 게 오라죠. 이게 참 아팡 눕게 아니야. 영은 나가 경 아질 수는 나당 음이라도 점라. 아무에게나 새할망이라는 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아침에 물질 갔다 온 것도 모자라 오후에는 쪽파밭이다. 젊은 사람도 손을 들 정도건만 과연 이렇게 일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집에 아찌 슬퍼마신데 경은한 이런 거라도 영 나오라 그네 허면하고 좀 집에서 누가 것도마다 아자 그네 집안내 아장 허영은 그냥 하근데 아파배고 그냥 자지도 아니고 경험은 그자 이처럼 밭디 이처럼 한 거라도 신건 그자 이처럼 하는 이거 영허연 뭐다 허연 놔두난 이처럼 놈이 일허래 댕기단 분한 검지로 누란 분한 영 전전에 이선 그영 커부런 무신 일이 좋은 일이 나신디나 돌아. 할머니에게 있어 일은 그냥 노동이 아니다. 시름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인 것이다. 검질 매면서 한 자락 소리로 신세 한탄 하다 보면 저려오던 가슴도 편안해진다. 요금질 매면 어느 누구가 나이 간장 타는 것 어느 누구가 알아준 만날 첫날 허다 봐도 허구 허망하는구나.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처절한 아픔을 일이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이다. 칠남매 경어였는데 딸은 저거 하나이고 아들은 대여섯 놔두고 이제 2개밖에 없지. 경어는 참 일천간장을 다 탄 나죽이게 경에도 어멍은 죽어지지 않냐고 뻘때 닮은 아들들은 가부나 그 아들만 살아서도 나가 참은 애를 안 타지만은. 너무나 큰 고통은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법이다. 눈물조차 떨굴 수 없는 할머니의 가슴팍. 검은 잿덩이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막막하고 질긴 삶.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식들이었다. 몸져 누운 뒤 병치레 끝에 저 세상으로 간 큰아들과 교통사고로 세상을 하직한 셋째 아들.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하늘이 무너지는 천붕이라고 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식을 잃은 슬픔은 깊어만 간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찌된 게 할머니의 아픔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그라들 줄을 모른다. 오랜만에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접어야 되는 날. 할머니도 간만에 일손을 놓고 마실 준비 중이다. 바다밭으로 밭으로 동분서주하던 할머니도 비 덕분에 호강이다. 비 온 핑계로 나들이 겸 진료받을 겸 읍내 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새할망이라고 하지만 평생 물질과 험한 일로 점철된 인생. 몸이 성할 리가 없다. 더욱이 오늘같이 비가 오면 온몸은 저려오고 쑤시는 통에
가만히 앉아 있기에도 힘이 들 정도다. 버스에 타니 반가운 얼굴들이 많다. 오늘은 그디 가부카이엔 일만 하는 할머니의 슬픈 내력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외출이 신기한지 어디 가냐며 놀라움을 표한다. 물에도 못 들고 구제기 하영하고 그는지 이번엔 구쟁기도 하영이 있게너고 건데 난 아팠는데 아이고 손내가 이만저만 아니야. 늦기가 아까운 어른이다게. 물에 드는데도 한번 오고 게 이제 오늘은 빙원에 비 때문에 일을 쉬어 안타깝긴 하지만 간만에 외출이 나쁘지만은 않다. 동네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읍내다. 해녀라는 직업 때문일까 할머니는 귀가 좋지 않다. 요즘 들어 소리마저 잘 들리지 않는다. 20살 출가물질 때부터 좋지 않더니 살아온 내내 말썽을 부렸다. 일종의 직업병인 것이다. 어디 귀뿐이랴. 다리 관절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삭신 어디 성한 데가 없다. 이거는 이제 관절염이니까 이 정도면 뭐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잠수도 하고 일도 하시면 그게 건강입니다. 잠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귀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거. 그거 외에는 나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80을 넘긴 나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종종 치고 올라오는 고통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리치료를 받는 할머니의 얼굴이 간만에 편안하다. 이런 날은 그런 생각 아니나 오랑 그저 빙구장 가지고 행오라 싶네다. 평안한 날은 이도 올라가니 어찌 이게 비 아니면 바다에 가고 밭에 가고 바다도 밭도 아닌 병원에서 편안히 눈 감고 물리치료를 받는다. 오늘은 참으로 호사스러운 날. 간만에 이야기꽃이 피었다. 태왁을 손질하며 손아래 동서랑 동네 사람이랑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말머리는 과거 물질하던 때로 돌아간다. 보리대로 밥을 해 먹으시니 매일점을 내가 팔 걷어붙이고 집안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몸이 2개라도 부족했던 그때 하룻밤 자고 눈 뜨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투쟁이었다. 그 불턱에 아기들 어벙가고 어머니네 아기 안 안 가고 경어형 전 먹여두고 그형 뜻이 또 물에 들었나 이제 가면 어머님도 구경도 12살 무렵 어머니에게 물질을 배울 때만 해도 세상은 그렇게 험난치 않았다. 5 남매 중 살림 미천인 큰딸로 태어나 애기바당에서 자맥질 할 때만 해도 해녀의 인생이 가혹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그저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어머니만 할망 할망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경물질을 동네 1등 허이숙에게 경허연 허여운한 좀 대대로 어르신데 난 8살 9살 허염신한 한 10살 되도록 허영허여가난 헛들 힘도 익숙고 숨들어 그네 그대 돌멩이도 어정우고 듬북도 터당우고 거난 할머님이 물질을 이제 저 무슨 것강 저물어 오라주는 게 너고 태몽만 해두래 이쪽에 우리도 눈머는 거 보난 강 허구펀 할머니 허여준 게 허난 10시설 난 가난데 이제 영원한 사람이 그때도 경험엔 10대 난 사람보다도 더 매역도 허영 나주고 각은 거나 더 대장에 놓있지만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진 해녀의 운명. 바다는 할머니를 키운 텃밭이었다. 가난도 맏딸의 무거운 짐도 다 던져버리고 바다의 일부가 되어 몸으로 물질을 배워나가던 시절. 대자연 속의 하나가 되어 한없이 넓은 바다 품속에 뛰어놀았던 행복한 유년 시절이었다.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 물질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그때는 마을 앞바다가 너무나 좁았다. 더 넓은 세상에서 자맥질하고 싶었다.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 군산과 강원도로 출가물질 나갔다. 그때 나이 18이었다. 예래서 난 댕기난 24도록 댕기난 에게 최태룬 저 구군산 안내 우얀디에는 디 가고 다음도 이제 그디가 오고 저 군산가 오고 헌낸 저 거저도 토용 그디 헌내가 오고 다시 저 이젠 거기 이북 땅도 있지만 원산에는 디 강안도 원산가 오고 5년을 댕기난 봤어 그게 시집간 그자 자라 가 큰 머리 남편이냐 단발머리 저식이냐 요리하고. 당시 부르던 해녀 노래를 부르다 보니 지나간 세월이 바로 어제의 일인 양 스쳐 지나간다. 밭을 사나 자라 양자임 할머니가 결혼한 것은 17살. 평소 물질하던 모습을 어여삐 봤던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 혼사가 이루어졌다.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천성은 좋았으나 세상 일과는 담쌓은 무골호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것은 할머니의 몫이었다. 바닷일은 물론이고 뱃일 하던 남편이 잡아온 생선 행상까지 모두 할머니의 손을 거쳐야 했다. 10년 전 남편이 병을 얻고 몸져 누운 뒤에는 병수발목까지 더해졌다. 2004년 12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폭풍 같은 세월이었다. 17살에 남편을 만나 7남매 낳고 물질로 생활을 꾸려왔던 할머니. 휘몰아치던 시대의 광풍 4.3도, 뱃사람이었던 남편의 무심함도,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도 바다가 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냥 바다일지 모르지만 할머니에게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자 할머니의 깊은 한숨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을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이른 새벽부터 쪽파 작업으로 할머니가 바쁘다. 한림읍 귀덕리는 쪽파로 유명한 마을. 어제 작업한 쪽파를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부산을 떠는 것이다. 리어커 가득 쪽파를 싣고 집을 나서니 아직은 사방이 어두컴컴하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모은다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야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제주에만 하였는 편이야. 오늘 출하한 박스는 총 6개. 쪽파 가격이 예년에 비해 좋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축적을 하시면 어떤 할 거라? 저한테 제주 시계 30서번, 경기 시계.
출하 작업을 끝내도 아직도 새벽이다. 할머니가 찾은 곳은 또다시 쪽파밭이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인 까닭에 쪽파 수확이 쉽지 않으련만 여전히 쪽파를 뽑는 힘은 짱짱하다. 한참이나 됐을까. 같은 동네에 사는 큰 며느리가 밭으로 찾아왔다. 우라시네 쳐서봐서. 사실아 그냥 홍성하고 제주하고 갈랑 없어 비슷비슷하게 완 게. 올해 환갑을 맞은 큰 며느리 또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해녀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물질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며느리 또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자신의 일도 버거울 터인데 간만에 시간을 내어 도와주러 온 큰 며느리. 할머니는 겉으론 내색하지 않지만 꽤나 반가운 모양이다. 큰 며느리를 보는 것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고통이다. 25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5 남매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큰 며느리. 하지만 지난 89년 3년간의 병치레 끝에 큰아들이 세상을 버리자 큰 며느리 또한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양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25 새색시였던 큰 며느리는 어느새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다. 곱던 얼굴엔 어느새 주름이 가득. 큰 며느리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항상 아리다. 나가 젊어지시면 그냥 좀 손지라도 공부하는 손지 도우주기라도 벌질 못해 누나 이제 도울 수도 없고. 며느리야 이제 사람시라 해도 어떤 손지들 공부 시경 놔두면 이제 그것만 시키면 달아진다. 어떤 아이 또 희망을 방 살아야지만. 예. 아명이 이제 힘내영 살아서.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넋들이 하고 있기엔 남아있는 시간이 아깝다. 파도와 싸우는 물질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맞닥뜨리는 것이 낫다는 것. 삶의 버거움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희망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제주 바다가 가르쳐준 삶의 지혜다. 오랜만에 양할머니와 큰며느리 고부간이 물질에 나섰다. 아무리 고부간의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껄끄러우면 껄끄러울 수 있는 사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다. 하지만 양할머니와 큰며느리에게선 그런 껄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합니다. 양맹심 없어. 큰아들이 죽은 이후로 물질로 자녀를 키워온 큰며느리. 부모로서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에 오히려 큰 며느리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그저 미안할 뿐이다. 그래도 억척스런 물질로 오남매 모두 공부시키고 손주까지 본 며느리가 할머니는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고부간의 관계를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같은 해녀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병상련의 정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70여 년) 해온 물질이지만 항상 바다에 들어갈 때면 반가움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편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우면서도 오늘이 마지막 물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일 게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이. 시원스럽게 내뿜던 숨빗소리도 간신히 새어나올 정도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은 요즘이다. 양할머니와 달리 60을 간 넘긴 큰 며느리의 자맥질은 아직까지 힘차다. 상군 잠수인 큰 며느리는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소라와 문어를 척척 건져 올린다. 자맥질하는 할머니만 늙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바다 또한 늙고 변했다. 과거 풍요로웠던 바다는 이제 온종일 바다를 쑤시고 다녀도 제대로 된 해산물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텅 빈 바다가 되어버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던 할머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바다를 보는 할머니의 감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씁쓸하다. 후대에 잘 넘겨줘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제 오염되는 이제 사람들 이제 바닥 미덕 못 살려구나. 이 우리 며느리네 걷던 사람은 이제 바닥을 미덕 이제 살아서 할 건데 이제 오염이 돼 영이 저렇게 바닥에 거 이제 무엇이 아이 나오려구나 영 생각이 들어가. 우리는 이제 다 저물어 먹었지만은 이제 후대에도 그래도 바닥에서 인력이 돈 벌어나는 바닥에서 큰 돈을 나는 걸로 이디서 영 아이들 학비라도 하고 이처럼 할 건데 영 힘구나 해죠. 바닥에 이제 이처럼 은나으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바다가 있어 든든했다. 한평생 할머니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보물 창고였던 바다. 흐르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바다도 할머니도 붉게 퍼지는 노을처럼 그렇게 기울어 가고 있다. 물질을 끝낸 어스름. 할머니가 바구니 가득 들고 어디론가 길을 나선다. 할머니가 찾은 곳은 같은 동네에 있는 큰 며느리네 집. 아이고 하영다도 맞잖아. 쪽파 작업 중인 만 며느리를 오천 도와주기 위해 찾은 것이다. 이거 누가 어제 왔은 게 천어줘고라 너도 하나 먹어보라. 큰 며느리가 아프면 남의 집 일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 며느리네 일을 도왔던 할머니. 오늘간 저번 참에 큰 며느리가 도와준 게 사뭇 고마웠던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도와주러 나선 것이다. 나도 잡으러. 할머니의 고단한 인생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큰 며느리. 무심한 듯 일 좀 그만하라고 말을 꺼낸다. 이제랑 어망 만원하지 마랑 눕다 맨날. 맨날 일 안 하면 못 살고 가. 너랑 살았지는 걔도 심심하고 꽤 허금석해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오냐 그러마 하고 수락할 양할머니가 아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좀이 쑤신다는 응수에 이번에는 건강을 생각하라며 며느리가 속내를 내비친다. 일 허여도 하영마랑 허금석 하고 컵서. 정은한 캠에 그저 나도 하지 못할 거고 허난 그저 예. 마지막으로 그저 생각에 그저 아이고 하영이랑 못해도 요거 어나 그저 한 방울 허영 주주기 생각을 허영 전도도 기억 고생하면 어머니도 이제까지 살면 고생만 해주원 헛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진 못했으게. 그난 며느리도 이젠 이 정도 허연허난 앞으로 고생한들 지나간 것만이 사 고생합니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맙사 어머니. 사람 심은 사람 살렌 한 죽으렌 한 법은 어시란 살 거나 아프지만 말이야. 사람 심인 사라진다. 살다 보면 그 사는 힘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할머니가 살아오는 내내 자신에게 되뇌이던 주문이다. 자신을 담금질 해주었던 이 말을 이제 며느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 썩는 거 젓갈 할 걸로 걸리고도 조난 하나 거주라 젓갈 벌건 때 허여불게.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오늘은 할아버지 소상날. 온 집안 사람들이 소상 준비로 정신이 없다. 17에 만나 지난해까지 70년 가까이 해로했던 남편. 10여 년을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은 기어이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매일매일 상식을 올리고 남편의 떠남을 기렸던 할머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는 물론 소상과 담제까지 할머니가 맡기로 하셨다. 물질을 하지 않는다면 84세 고령에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담적버지랑 나하건 나가 이제 가면 가네들이 이제 뭔 헐거주게 경원한 나이신 땐 나가 그래도 그저 영 건강허연 번 이제 거세기가 지난 이번은 나가 허주 허연 생각을 허여 불겠다면 야네들 헉천에도 나가 헉천 예 이렇게 생각을 옛날부터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만이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자식들 있지만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또 아버지하고 그동안 사시면서도 좋은 일 굳은 일 있었지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공을 그 정으로 80평생을 산 정으로 그 공을 갚기 위해서 허신된 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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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곡소리가 구슬프다. 고운 정보다 더 즐긴 것이 미운 정이라고 했던가. 살아온 내내 남편 노릇 가장 노릇 제대로 한 적 없는 남편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늘이라도 있었기에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세월이었다. 오랜 병치레 끝에 소상이라 애석할 리 없다고 하지만 함께한 세월만큼 보내는 마음 또한 절절한 것이 부부의 정이다. 가족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할머니. 어쩌면 생전 마지막 의무가 될 할아버지 소상이 이제 끝나간다.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아온 세월은 아니지만 17에 만나 82까지 이만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인연이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은 남편. 술 좋아하던 무골호인 남편을 보내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헌것이 그리 하루방으로 덕반에 살아오진 않았지. 술도 한 잔 먹고 놀매 좋아하고 그난 이 나허여주는 건 임재가 실펀 본래부터 아니난 어른이난 헐레기 아니난 기자. 정이도 좋으나 굳이나 굳은 일이 좋은 일은 참 많이 보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나가 노력해줄 땐 아기들도 잘 특별히 잘 사는 아기들 듣고 노력 그저 친해해 놓고 나도 또 아기의 또 믿지 아니해도 소상은 허여 먹을 수 있구나 하여 그저 하루방 공을 갚음으로 생각해요. 1년 동안 상 모시면서 하루에 3끼 올리자 해면서 이거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애썼수다. 무사히 너무나 나도 그냥 반갑. 소상을 끝내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살아오는 내내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어머니의 모진 세월을 지켜봤던 자식들. 자신들이 그나마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임을 자식들은 알고 있다. 해녀를 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오늘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도움보다 어머니의 힘이 더 많이 저희들한테 주었다고 생각을 해. 예, 지금까지 한평생을 일만 해가지고 진짜 하루 그 편히 하루 쉴 때를 못 봐서 마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정도로 일만 해왔는데 그래도 참 건강한 거 보면은 서툴러서 자주 표현은 하지 않지만 자식들 가슴 깊숙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애절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연세가 드셨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이 됐으면 하던 일도 조금 줄이고 물에 가는 것도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꼭 같은 생각이고 해. 아버지 영혼이 탈상도 부러지시느냐 물에도 안 들고 이제 조그만 소일 끌어 밭기만 다니는 식으로 그냥 물에랑 가지 맙소. 아니 때문에 이젠 그저 경로문화 아무 일도 이젠 의신 걸로 생각해지긴 했는데 이젠 하나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젠 없어. 저거는 다시 나이가 질 거라. 물에도 안 갈 것 같이
물엔 벌맹 가고 저거 이런. 아이 같은 말은 못하거나 물에.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다는 영하의 날씨. 쪽파밭도 꽁꽁 얼었다. 핑곗김에 쉬어간다고 눈 온 덕분에 꽤 좀 부려도 될 날이건만 할머니의 달력에는 쉴이 없다. 아무리 강철 같은 새할망이라고 하지만 이쯤 되면 할머니에게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할머니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자 그 누구보다 가까운 벗인 셈이다. 집에 앉아 팔을 다듬고 있지만 마음은 어느덧 바다로 줄다름치고 있다. 온통 바다, 바다 생각뿐이다. 날만 주면 바닥에 가는 날이면 바닥에 가지. 시원한 바닥만 좋아. 아무거라도 날이 쉬어가면 이제 음이철은 나면 음이 울람신가 하여 그네 바닥에 가고 밭에 가기라도 물때 맞춰 그네 다시 바닥에 가정 돌아오고 우리 아이들은 날. 오늘도 할머니는 태왁을 챙기고 바다로 향한다.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듯 설레인 모습이다. 바다에 나가면 어느새 바다의 쪽빛 속으로 녹아든다. 한평생 돌이켜보면 남편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바다였다.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꿈을 키우고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주는 바다가 있어 허허로운 삶 더덥지만은 않았다. 서편 하늘을 불지르듯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 바람 타는 세월, 할머니의 삶을 어루만지듯 서서히 기울어간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몰이다.